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7월 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양시장에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상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오늘 밤에.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은 약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나왔고 이제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5만 1,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36만 4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죠.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는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다 끝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에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줄었던 때가 뭐냐면 올해 4월 8만 3천 명이 감소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두 번째로 감소세가 컸다. 뭐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제 시장을 흔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주가 상승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있어요. 이게 예상치가 61이었는데 이게 60.6이 나왔고요. 전월비보다도 0.6이 덜 나왔어요. 전월비가 61.2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 위축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좀 방어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참 시장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늘었을 확률이 높아지고 점점 고용이 안정돼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그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다우가 0.3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0.13%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볼게요. 보면은 다우 이제 일봉은 뭐 크게 볼 이유는 없고요. 주봉을 좀 보면 주봉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넓게 보겠을게요. 네, 넓게 보면은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이 추세 안에 이 추세라는 것은 이거죠. 1, 2, 3, 1, 2, 3. 이게 뭐냐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오르고 타원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횡보, 그러니까 추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에서 다음 고점을 찾는 그런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파동이 한번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일단 5주사 위로 올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도 봐야겠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보시면 이것도 1, 2, 3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1, 2, 3, 1, 2, 3.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건데 약간 더 올랐을 거니까 이 추세 연장선에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다시 타원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 2, 3, 1, 2, 3가 돌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근데 우상향 추세는 쉽지가 않죠. 우상향 추세는 돌파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려 세운 거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올려 세운 거지 사실은 그 외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때는 새롭게 푸는 자리였고 지금 유동성을 다시 거두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뭐 상당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뉴스 곧벌써 상패 우세 재상승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까지 곧벌스의 개인들이 올해만 1조 4천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총 한 4조 정도가 곧벌스 쪽에 인버스 곧벌스 합해서 들어간 상태인데 주식을 매수한 금액 대비로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몰렸다는 거죠. 요 근래 몰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곧벌스 상패 후 제약사항자 이거는 제가 액면 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동전주가 되면 액면 병합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동전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뉴스가 왜 나올까에 대한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의 간보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주가 되면 가능한데 지금은 동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상패가 되면 일단 현금 주고 다시 재상장하는 뭐 이런 식이 돼서 다시 매매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에는 문제가 없어요. 상패가 돼서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조사해 본 거에 하면은 상패가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상품을 없애는 거고 다시 액면병 앞에서 새로운 상품을 주고 현금은 더 돌려주고 다시 그걸 매매하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냥 액면병 앞 해가지고 물량을 뭐 줄여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자하고는 다르죠. 예, 감자는 뭐 자본금이 없어져서 감자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가는 거라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일단 기분은 썩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공매도를 대선 이슈로 뉴스 나온 거 아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 개선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것 때문에 요번에 MSCI 선진국 편입수의 중대 결핍 요건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또 건드린다?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공매도가 있으면 좋죠. 왜? 그동안 산 게 얼만데 공매도 금지가 되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뉴스가 나오면서 곧배서 뭐 재상장, 액면병합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 같은 괴를 가져가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에 간보기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한번 뭐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썸머랠리 얘기가 나옵니다. 코스피 3450. 야, 그렇게 되면 제가 어저께 말한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죠. 저는 글쎄요. 이번 썸머랠리가 정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 상태에서 썸머랠리. 그러니까 제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성에서 랠리는 못 봤어요. 거의 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있었지만 랠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랠리를 그러니까 혹시 뭐 금리 인상 전에 마지막 상승 뭐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 쪽 우리나라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지금 뭐 올해 2번이냐 1번이냐 8월부터 시작하냐 뭐 10월에 시작하냐 이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극을 이용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서 뭐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길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다음 달 잭슨홀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썸머랠리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글쎄요 3450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거기서 끝을 보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돌파된다 그러면 딱 8주 정도를 본다고 했었는데 그게 딱 썸머랠리인가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라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어저께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월봉상으로 일단 싸움을 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뭐 그 추세 안으로 일단 어저께 들어왔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쳐요. 1조 1천억을. 뜬금없는 1조 1천억을 매도를 탁 칩니다. 그래서 누계로 어저께 5조 근접해 들어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넘었던 걸로 봤는데 끝나고 어떻게 끝났나요? 5조를 못 깼습니다. 그렇죠? 5조를 다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조 9,500억 정도로 다시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3조를 깨트렸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의 갑자기 이 뜬금없는 매도는 뭘까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고점에서 최대한 높게 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그 매도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저께 원달러가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그동안 원달러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원달러가 어제 오르고 주가가 어제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원달러 333원에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달러 333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가 장중에 1135원가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35원 50전. 그러니까 견조하게 흐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원래대로 주가 반대로 움직였던 어제 일어나면 그 연장선에 있는지 오늘 이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내일 저녁 7시에 시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